네,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 네,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면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은 46, 47페이지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내용이 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엄청 간단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를 잘 들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통계적 추정을 할 건데, 통계적 추정. 46페이지인가요? 46페이지. 그렇죠? 46페이지. 자, 우선 여기에 지금 뭐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라고 약속을 하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X바, S제곱, S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일단 이건 약속이에요. 모평균은 m이라고 하고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책에 교과서에 전부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거 두 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모평균이 뭐냐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모집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볼게요. 모집단이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바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 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겠죠? 어이구, 다시 모집단에서도 평균이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모평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 분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또 모 표준 편차. 모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약속을 할 거고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 그래서 모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집단은 지금 너무 크잖아. 그래서 표본을 조사하고 싶어서 표본을 만들어낼 거야. 표본 집단이 만들어 줄 겁니다. 표본 집단에 여기 모집단에 있는 것을 표본 집단으로 추출을 하게 될 건데 크기가 n이라는 크기가 n인 표본 집단을 추출할 거예요. 자, 이거 크기가 n인 표본 집단을 추출하는데 이 추출하는 것은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임의 추출. 그리고 또 복원 추출을 합니다. 임의 추출이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끄집어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말 뭐 우리가 특별한 것들만 뽑아내는 게 아니고 언제 어떤 것이 뽑아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크기가 만약에 2다. 크기가 2다. 그럼 두 개를 뽑아내는데 여기에 모집단에 있는 그런 자료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고 나서 다시 집어넣어서 복원을 시켜놓은 다음에 또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 표본 집단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는데 임의 추출 또는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본 집단 안에서도 표본 평균이 있겠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할 거야. 표본 평균. 네, 표본 분산 s의 제곱 있을 거고, 그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할 건데 아마 이 단원에서는 지금 쓰는 단원에서는 이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바깥으로 빼놔도 돼. 거의 쓸 일 없어. 거의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같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 표본 평균은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된다. 뭐 5천만, 6천만 된다. 근데 그중에 두 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을 내면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은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이 x의 평균이 바로 m이라고 쓸 수 있는 건데 이 m은 절대로 x바하고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 표본 평균하고는 같지 않아요.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표본 집단 하나를 꺼냈어. 또 크기가 n인 같은 크기가 n인 표본을 또 꺼낼 수 있겠죠. 표본 집단 2라고 할게. 여기에도 표본 평균이 생기겠고 또 크기가 n인 평균을 뽑는 거야. 표본을 뽑는 거야. 표본 집단 세 번째 꺼냈어. 가능한 모든 거를 다 꺼냈어. 가능한 모든 표본 집단을 다 꺼냈어. n개라고 할게. 이렇게 편의상 얘를 표본 평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뭐 n번째 거라고 쓴다면 이 표본 평균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표본 평균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구하면 말이 어렵죠? 이 표본 평균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x1, x2 해서 xn까지 다 더해서 이거의 평균을 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표본 평균의 또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발음이 되게 어려워. 표본 평균의 평균. 얘를 어떻게 쓰냐 하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니까 2x바라고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원래 모집단의 평균, 즉 2x하고 크게 쓸게. 2x하고 2x바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당연히 얘랑은 같을 수가 없겠지. 표본 평균하고 같을 수 없는데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같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고 싶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또 어떻게 구해? 뭐 편차, 제곱의 평균 뭐 이렇게 구하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원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를 좀 헷갈리니까 다시 써볼게. 요거는 이렇게 쓸게. x바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같다라는 얘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다 n으로 나눠준다라는 얘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모평균 m이라고 하고 모분산, 모표준 편차. 표본 평균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 발음이 어려워져. 또 표본 평균의 분산.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까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 분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모집단에 있는 녀석들은 x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는데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면 x반은 역시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그대로 m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모평균 모집단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면 x반은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라는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규화 시킬 때 z는 표준화 시킬 때 a-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x바가 b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다. 이걸 구하라고 하면 이걸 표준화 시켜서 z가 b-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뭐 있죠? 표본 분산과 표본 편차, 표준 편차 요거는 거의 뭐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고 이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개념 체크. 숫자 1, 2, 3이 각각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그 모집단은 지금 1, 2, 3이 들어있는 거야. 1, 2, 3.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2회 반복한다. 한 장을 꺼내서 확인해보고 다시 집어넣어서 또 한 장을 꺼낸다는 얘기는 2번을 뽑는다는 얘기겠죠. 크기가 2인 표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뽑을 수 있어? 첫 번째 표본은 1하고 1을 뽑을 수 있고 또 다른 표본은 1하고 2를 뽑을 수 있고 또 다른 표본은 1하고 3을 뽑을 수도 있어. 이거 뽑을 수 있는 거를 다 나열을 하는 거야. 이게 표본 1이고 표본 2고 표본 3이야. 몇 개가 있을까? 자, 임의 추출하고 복원 추출을 한다는 얘기 있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 2번 뽑아도 되는 거야, 한마디로. 다 뽑아야 돼. 그럼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뽑을 게 3가지, 두 번째 뽑을 것도 3가지에서 아마 총 9가지의 표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표본을 이렇게 그리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표본을 이렇게 할게. 1하고 1, 1하고 2, 1하고 3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또 2하고 2, 2하고 3, 2하고 1이죠. 2하고 1, 2하고 2, 2하고 3. 3하고 1, 3하고 2, 3하고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평균은 얼마야? 1이겠죠? 평균이 1이에요. 평균을 위에다 적을게. 이 평균은 1이고 다른 색으로 쓸까? 평균은 1이고요. 이 녀석들의 평균은 2분의 3이고 이 녀석들의 평균은 2가 되겠고 2, 3 평균 2분의 5가 되겠고 3하고 3의 평균은 3이겠죠. 뭐 평균 구하는 거 알죠?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때 확률이 얼마냐? 1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겠죠. 총 9개 중에 한 가지, 한 쌍이 나오니까 9분의 1이 되는 거야. 2분의 3이 나오는 것은 9분의 2가 되고 2가 나올 것은 3개니까 9분의 3이겠고 또 2분의 5가 나올 것은 9개 중에 2개가 된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표본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녀석들의 평균을 만약에 구한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그런데 이 1, 2, 3의 평균은 뭐가 될까? 1, 2, 3의 평균은 1하고 2하고 3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이 2가 나오겠죠. 그럼 이 평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이게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 구해보면 1 곱하기 9분의 1 그렇죠? 2분의 3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9분의 3 2분의 5 곱하기 9분의 2 3 곱하기 9분의 1 이걸 다 더하면 무조건 요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9로 통분하면 이건 1이고
약분하면 3, 6, 약분하면 5 더하기 3. 그래서 9분의 12, 13, 18 해서 똑같이 2가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모집단의 평균의 2의 값하고 그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2의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인데 이 1번 방법이 쉽습니까? 2번 방법이 쉽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요거 평균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평균을 구하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걸 구해서 적어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못 구하는 경우라면 2번 방법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다. 자, 유형 1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2번 반복해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 두 번 반복한대? 근데 x바가 3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주사위 눈을 던지는 경우는 두 번 던지면 1, 1부터 그죠? 1, 2, 1, 3 쭉 해서 어디까지? 6, 6까지 총 36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36개 중에서 이 표본 평균이 3인 걸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에 표본 평균은 현재 1이고 2분의 3이고 2가 되겠고 6하고 6의 평균은 6이 되겠지. 평균이 3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숫자하고 두 번째 나오는 숫자를 2로 나눈 게 3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니까 A 더하기 B가 6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지. 뭐가 있을까요? 1하고 5, 2하고 4, 3하고 3, 또 4하고 2, 5하고 1. 5개가 있겠죠. 그래서 총 36개 중에 5개가 36개 중에 5개가 표본 평균이 3이 나올 확률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다. 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 바로 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평균, 모표준편차, 그 다음에 크기가 n. 자, 그럴 때 표본 평균 x반은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 뭐라 그랬어,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그랬어. 자,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2x바라고 하는데 이게 모평균 m과 똑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자, 요거는 x바의 분산 요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발음이 너무 어려워.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x바의 표준편차이고 요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적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모집단이 정규분포 이걸 따르면 표본 집단은 이걸 따른다라고 하면 되겠어. 유형 2번을 풀어볼게.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이 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가 일단은 크기가 5라고 그랬으니까 요 5라는 것은 n이라는 거지. n이 5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 x바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x바는 뭐랑 똑같냐 하면 이 x랑 똑같아. 모평균과 똑같다는 얘기죠. 모평균과 똑같아요. 그냥 2x라고 안 쓸게. x바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고 했죠. 방금 위에서 했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크기가 5니까 여기서 모집단에서 2, 마이너스 2, 0, 2를 가지고 5개를 끄집어내는 표본을 다 찾을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2가 5개. 마이너스 2 4개에다가 0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를 뽑아내기는 사실은 전체 경우에서는 305제곱 243개가 나오는데 그 243개의 표본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들의 평균을 다 계산하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모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냥 모평균을 구하는 거지.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지. x의 확률 분포표, 즉 모평균 m은 x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0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a, 이렇게 해서 모평균을 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a는 어떻게 구해? 확률값들의 합은 1이기 때문에 a를 구할 수 있겠지.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a가 1이야. 그럼 a가 얼마가 될까?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모평균은 여기다가 12분의 5를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6분의 5 해서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3, 6분의 2, 3분의 1이 답이 되겠다. 모평균을 구해놨더니 이게 뭐랑 똑같다? 이 x바랑 똑같으니까 3분의 1이 답이구나. 그러면 이 n이 5라는 정보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었던 정보가 되겠죠. 만약에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면 요 n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3번 해볼게. 표본 평균의 확률인데, 자, 정규 분포 n 30,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라고 나와 있어.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쓸게. x는 30,10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렇게 쓰고, 크기가 25다 그러면 n이 25구나. 그러면 표본 평균 x반은 뭐냐? x반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x바의 평균은 모평균 30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30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렇지?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의 제곱을 적어줘야 돼. 여기서 n이 25니까 루트 n은 5가 되겠고 시그마는 10이죠. 그래서 5분의 10의 제곱 해서 여기에 2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많이 헷갈린가? 정리를 해볼게. x가 m, 시그마 제곱이면 x반은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라는 걸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n이 5였으니까 n이 25였으니까 루트 25 그러면 5가 되겠고요. 시그마는 원래 10이었으니까 10을 적어서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이번에는 x바가 28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거 다시 쓸게요. x바가 2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z, 그렇지, 뭐야 이게? 표준화 시키는 거죠. 28에서 30을 빼고 뭘 바꿔줘?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해 놨으니까. 그러면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이 계산했죠? 0.5에다가 0에서 1까지 0.3413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0.8413이 되는 거야. 너희들 이제 익숙해져야 돼. 우리가 x가 m, 시그마 제곱을 가지고 x가 뭐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요 앞단원이야. 앞단원이고 이번 단원은 요거 가지고 x바가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알려주고 났을 때 x바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거는 이 단원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전 단원, 앞단원의 문제이고 이거는 이번 단원의 문제야. 그럼 시험 문제가 날 때 이렇게 알려주고 크기 n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다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46페이지, 47페이지를 다 풀어보시고요.
다음번에는 48페이지 진도 나갈 건데 48, 49페이지. 그래서 대표형 다지기에 어디까지 풀어보냐 하면 8번까지 8번까지 한번 7번까지만 풀어볼게요. 7번까지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